중국이 환율 변동폭을 0.5%에서 1%로 확대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가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중국이 하루 환율 변동폭을 확대한 지가 1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습니까? 잠시 그 위안화 환율의 그 최근 동향을 알려면 예. 중국의 그 환율 제도의 변화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2005년 7월 이전까지는 고정 환율제를 취했죠. 예. 그 이후에 그 개방, 무역 부분의 개방에 맞붙여서 외환 부분도 자유화가 추진했는데요. 역시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2005년 7월 달에 고정환율제 포기한 그 자체만으로 예. 상당히 의미를 뒀는데요. 사실상 과감하게 못했다는 것은 하루의 환율 변동폭을 상당히 제한시켰거든요. 예. 0.5% 지금 말씀대로 0.5% 유지되다가 이 중국의 자유화 정도, 무역 자유화 정도에 따라서 사실 위안화의 그 변동폭이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예. 이 자체가 사실 중국 경제 발전에 또 국제 위상화 문제 이런 거에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작년 1년 전 네. 바로 이맘때에 1%로 확대됐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때도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1%로 확대될 때 그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중국 경제 잘 나간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환율 변동폭이 이렇게 확대되면 결국 위안화 가치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도 있고 그래서 네. 절상폭이 상당히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려와 달리 위안화 환율이 비교적 1달에 6.20달러대에서 6.20 위안대에서 예.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공교롭게도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된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뉴욕 위안 시장에서 보면 예. 1달러에 6.17 위안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중국의 환율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위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시 환율과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고시 환율은 6.20, 22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6.17 위안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흐름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그 성장세가 예전만큼 그 기대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 신흥국의 통화치는 그 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찬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지난주에 그 중국 1,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래서 7.7% 정도 나왔는데요. 중국 경제 한 1년 정도 모습 볼게요. 우리가 이제 환율 변동폭이 확대된 게 1년 됐으니까 중국의 작년에 이맘때쯤 2, 4분기 성장률은 지금 4월이니까 2, 4분기죠. 2, 4분기 성장률이 7.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7.9%까지 올라오다가 지금 7.7%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한번 진행자분께서 또 네. 시청자분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작년 2분기에 7.4%, 그러면 7.9% 올랐다가 다시 7.7%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습에 따라서 더블딥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점이 두 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분기 성장률 7.7%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 경제에서 얘기했던 단기적으로 경착륙 문제, 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추세선과 관련해서 미들 인컴 트랩, 중진국 함정 문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국제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또 국제 간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경착륙 논쟁,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 논쟁이 중장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는 사실 위안화는 약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가 돼서 중국 경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더 어렵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국제 원자값, 특히 금값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인간관계에서 점점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위안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중국 자체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는 역시 선진국의 돈 푸는 것의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은 지금 돈이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의 향방이 지금도 어제도 이렇게 강남의 그 중심권에서 어떤 고객분을 만나봤는데요. 예.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금값마저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어디에 좀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의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뚜렷하게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명확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진행자분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금리 시장에서 25년 동안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는 사실 돈이 있는데 저는 뭐 돈이 없습니다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 지금 모습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단기 부동자금 형태로 나타나고 조금만 보이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중국도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 부동산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돈에 푸는 거에 대한 부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돈이 중국에 몰려가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절상된다. 특히 아베가 지금 추진하고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이 1사분기 성장이 7.7% 떨어졌는데 요 기간에 일본이 아베노믹스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푸는 이런 시기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그 아베노믹스 후유증에서 일본의 중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경제 여건에 대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위안화가 절상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를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시진핑 시대가 이렇게 도래되면서 중국의 그 과제 중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위상증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위안화의 그 국제화 과제 이것을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위안화 국제화는 시진핑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상 국제적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는 가치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투자자의 안전적 심리 요거에 맞물려서 위안화가 이렇게 경제 여건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상된다. 두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역시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자본에 따라서 중국의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안화가 지금 절상되는 이런 그 사태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어제도 엔저로 인해서 환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베노믹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면은 결국은 일본과 중국 간의 환율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가셔되고 예. 있죠. 중국과 일본 간에는 지금 아시아의 주도권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예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 사태와 관련해서도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최근에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원인이 된다면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최근에 위안화의 경제권에 관계없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위안화 환율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거는 비단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 입장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과 중국 간의 그 갈등 문제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의 중간자 입장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사실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위안화가 절상되는 모습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느냐 하면 중국의 위상을 증대됨에 따라서 아시아의 그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있었던 일본이 지금 중국의 모든 분야에서 추격당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영토 분쟁이 센카쿠 열도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극우적인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엔저 정책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풀린 자금들이 중국으로 온다면 경제권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권이 안 좋은데 당신들한테 돈 풀었어? 이 자금들이 들어와? 그러면 경제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 발생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보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옥을 매는 역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갈등이나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의 문제, 일본 문제에서 자국의 위안화 평가를 절상해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중국도 좀 우리나라처럼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오히려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다. 발목을 더 붙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시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새로운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는 네. 이번에 엔저 문제로 이렇게 풀리기 전까지는 일본 경제의 가장 고질적 문제가 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사실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이래서 통화 가치가 오히려 거꾸로 절상됐던 것이 이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버거가 얘기했던 안전통화의 저주거든요. 지금 이 안전통화 저주를 일본이 발권력 동원해서 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안전통화의 저주를 일본이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풀다 보니까 어떠냐. 다른 국가는 한국은 원화가 절상돼서 우리도 경제 여건이 2%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불구하고 이것이 풀려면 원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원화가 절상되는 상태에서 한국도 한국판 안전통화 저주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중국도 뭐냐? 중국도 지금 경제 여건이 7.7% 안 좋은 상태에서 사실 경제 문제를 풀리려면 위안화가 약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일본이 안전통화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돈을 막대게 푸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새 위안화 절상되다 보니까 중국도 뭐냐?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의 여파는 지금 한국의 일본이 당했던 안전통화의 저주의 우려,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안전통화의 저주의 우려 해서 최근에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다른 국가들은 근린 궁핍화 차원에서 안전통화 저주의 전염복과다 하는 새로운 용어가 발생할 만큼 벌써부터 일본판 아베노믹스가 인접국으로 속속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안전통화에 대한 저주가 한국과 일본, 중국 내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일본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말이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 진행자분께서 시청자 여러분을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모든 표현을 쓸 때 점점이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 상당히 좀 방송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나 사실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볼 때는 그렇습니다. 봐야죠. 예. 그래서 국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상하는 문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환율 구조가 수출 구조가 환율에 의존한 천스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환율에 의존한 천스탁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보면 수리 안전답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잘 오면은 풍작이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면 본인의 열심히 노력한 농부의 열심히 노력한 여부와 관계없이 흉작이 돼서 그의 민심이 상당히 어려지는 것을 보통 천스탁 구조를 하는데요. 중국은 아직까지 대부분 다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이러한 그 가격 이해, 환율 이해의 경쟁력이 갖추지 않음에 따라서 이 위안화 가치가 결국은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가 되는 상태거든요. 자,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대외적인 요인에서 위안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출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는 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사실 10년 이상 지속된다. 왜냐? 위기를 풀어갈 때는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루비니가 결정적으로 봤던 계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수입 창구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외화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풀어왔던 이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위기 과정에서 한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진 데에는 중국이 과거 신흥국이 위기가 됐을 때는 외화벌이의 창구로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만약에 네. 경제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위안화가 연일 절상돼서 경제권이 안 좋으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이미 우리나라가 엔화의 절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위안화의 절상, 우리 통화 가치에도 그렇고 시장 상황에도 그렇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면 네. 위안화 절상에서 둔화가 되면 사실 우리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30% 정도 이렇게 접근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주력 산업과 관련돼 있는 분야
많이 대중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권이 안 좋은데 위안화가 절상돼서 경제권이 더 안 좋으면 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의 수출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많이 타격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외환시장 측면에서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음에 따라서 지금은 엔화와 원화 간의 동조화 정도는 약화된 반면에 위안화와 원화 간의 동조화 정도는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되면 원화도 절상된다 이렇게 보실 때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연일 그 사상 최고치를 위안화가 기록함에 따라서 우리 원화도 지금 절상되는 측면, 이런 측면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저는 원화를 절하시키는 요인이지만 중국의 절상은, 위안화 절상은 우리 원화를 절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20원, 1130원에서 최근에 위안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우리도 원화가 절상되는, 그래서 달러당 1110원대로 내려앉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실 때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은 아직까지는 위안화 절상폭에 비해서 원화의 그 절상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국 시장에서 우리가 ESI 지수, 수출 경합 지수를 보면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위안화 절상폭만큼 원화 절상되지 않는다면 일단 환율 경쟁력에서는 유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 절상돼서 중국 경기가 더 둔화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크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나가는 걸 보면 경쟁력 개선, 환율의 경쟁력 개선과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수혜에서 나가는 것을 통계기법상의 팩터리스, 요인 분석 기법 보면 뒤쪽 부분이 중국 경기에 둔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70%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 문제는 경쟁력상의 유리한 점도 있긴 합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문제에 이렇게 수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현상, 그 이유와 파장을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